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협동적 결혼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이 많은 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부부 대화와 갈등 해결을 해 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대화 기술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대화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화 구조가 이렇게 구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인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영역이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거를 이렇게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이제 표현하는 대화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기술이 뭐냐면은 자각의 수레바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자각의 수레바퀴, 즉 나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뭘 보고 듣고 사물에 이 접촉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이런 기능이지요. 이제 이거를 감각 정보다.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 이게 감각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고 듣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사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사고의 특징은 많은 경우에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나의 이 생각이 현실과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이런 이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건 건강한 사고는 합리적인 사고죠. 합리적인 사고의 특징은 현실에 부합하고 이렇게 진실한 사고입니다. 이거를 항상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감정은 신체 이 반응을 통한 정서 반응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감각 정보, 사고, 감정과의 이게 관계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감정은 많은 경우에 내가 뭘 본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그 현상 자체를 변화하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신다든가 뭐 음식을 이렇게 드신다든가 하는 이걸로 인위적인 걸로 이렇게 변화하기보다도 이 내가 뭐를 이렇게 바라보는 나의 그 생각, 의미를 부여해주는 생각을 바꿔야 감정이 이렇게 바꿔진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가 흔히들 뭐 우울증, 불안증,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는 인간의 그 삶이 아니면 삶의 만족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됐을 때 나한테 이렇게 경고해 주는 내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게 인위적으로 없애기보다는 내가 뭘 보고 어떤 생각에서 이런 감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은 하나도 이렇게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결혼 생활,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이제 아내나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소망이 내가 아는 의식적인 소망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미완성되진 이런 무의식에 가까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아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나의 깊은 내면을 알아차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부부 관계에서는 내 소망만 내가 상대방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또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give and take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이 공동의 소망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부부 사이에 뭐 남편 소망 따로 아내 소망 따로 이렇게 되면은 공동적인 삶이 없죠. 그러나 이제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그 바라는 소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서로를 위해 주면서 같이 여가도 즐기고 또 여행도 다니는 그러면서 부부 관계의 친밀감을 더 높이는 것. 이거는 이 서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 공통적인 이런 소망이지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소망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아의 수레바퀴의 이제 마지막 부분, 행동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부부 대화에 있어서는 내가 말하는 언어적 행동과 실제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언어로 내가 이제 집에서 가사일에 이 설거지도 해줄게라고 이렇게 언어적인 말을 했으면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주면은 언행일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행동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 또 아니면은 현재 하고 있는 행동, 미래에 할 행동 해서 시간차로 보면은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특징은 우리가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이 행동으로 이렇게 그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소망이나 내가 갖고 싶은 거나 근데 이러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시행착오 행동을 벌려서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결혼 생활에서 이제 이런 거를 너무나 이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남편의 어떤 그 효과적이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옷을 아무 데나 이렇게 놓는다든지 뒷정리를 잘 않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비난도 하고 했는데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행동으로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효과적이지 않은 행동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는 행동은 계속 수정이 돼야 된다. 그 행동을 바꾸지 않고 이 결과를 이렇게 바꾸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하다. 제가 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똑똑할까요? 쥐가 똑똑할까요? 뭐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인간이 똑똑하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미로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뭐 10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방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설치한 상태에서 한 방에다가 이렇게 치즈 덩어리를 놓고 쥐를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하는가, 쥐가 어떻게 그 치즈 덩어리를 찾는가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쥐가 처음에는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 방 저 방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치즈가 있는 방을 발견하게 되주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이 쥐를 그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노출하게 되주면은 쥐가 그 시행착오를 이렇게 거치지 않고 바로 치즈가 있는 방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실험 조건을 바꿔가지고 그 치즈 덩어리를 다른 쪽에다가 다른 방에다가 옮기면은 아마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 쥐는 내가 과거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이런 습관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쥐가 거기 가서 보니까 없어. 그러면 또 쥐가 또 다른 방을 또 이렇게 찾아서 또 이 결국에는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먹는 이런 행동을 이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쥐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행동을 변화한다 하는 거가 이제 이 실험의 어떤 그 초점인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똑같은 상황에서 실험을 갖다 하면은 처음에 자기가 어떤 게 문제를 해결했던 이제 그런 데서 어떤 그 해결책을 얻었는데 그 상황이나 이게 조건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또 그 해결책 다른 해결책을 이렇게 써야 되는 이제 이러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우에는 자기의 이 과거의 그 행동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일생 동안 똑같은 그 장소로 가서 왜 여기에 해답이 안 나와 하는 뭐 이런 경우를 인간의 경우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되게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 이렇게 음주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만약에 해소하시는 분이 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이런 기분 전환이 이렇게 되겠지만 또 문제가 그 있을 때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니까 기분은 잠시 좋을 수 있지만 또 그런 술에서 이렇게 이 깨어나게 되주면은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음주 행위를 이제 바꿔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결과를 이렇게 바꾸려고 해주는 거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한 습관을 가지면은 그 습관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주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쥐가 똑똑한 것 같아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통찰을 하고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거에 이 활용했던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과정을 안 바꾸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그 삶의 이렇게 진리라는 걸 깨닫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 대화 기법이나 갈등 해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효과적이지 않은 행동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뒤에 서서 한 발 뒤로 서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수정해주는 이러한 시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 기법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나 이제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살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그 불평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상대방이 뭐 나한테 예를 들어서 화나기 때문에 잔소리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힘들어서 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서 하는 이 행동의 주인은 바로 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한 나의 선택권이 있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 행동에 대한 이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거나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곧 좌절로 이렇게 빠져갈 겁니다. 우리가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권총을 들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죽어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행동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많은 경우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총을 들고 나한테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화나는 말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내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나름대로 시도인데 효과적이지 않은 행동은 바꾸어야 결과가 이렇게 바꿔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동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나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주면은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과거 행동은 일종의 내가 이제 실제로 한 건데 이제 그것을 완수하고 성취하고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성취나 이제 이런 행동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남한테 그게 실제로 이렇게 잘 보여지면은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편이 뭐 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도와줄게라는 이런 말을 했으면은 또 아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준다. 이 언행이 일치되는 과거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은 신뢰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이제 나는 당신을 못 믿어. 나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은 언행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안 따라주기 때문에 신뢰성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고 나는 뭐 아내와 이렇게 남편을 못 믿어. 아니면 또 다른 인간 관계에서 너는 신뢰성이 없어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현재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책임감이란 말을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떤 그 말을 했으면 지금 당장 그걸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두면은 이제 그거를 보고 아, 당신은 책임감이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재 행동에 이 관련된 거는 책임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결심은 미래에 관련된 그 행동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행동,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점에 따라서 과거의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신뢰성에 이렇게 관련된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현재 어떤 일을 직접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행동은 책임감에 이렇게 관련된 평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제 결심에 관련된 우리 평가다. 이제 이렇게 그 행동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 에서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바라는 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옮긴다면은 행동은 뭐 과거, 현재 이렇게 행동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서 효과가 없으면은 또 이렇게 새로운 그 행동, 대안적인 행동을 하는 거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더 심각하거나 심해졌을 때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활용하면은 문제를 초기 경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이 효과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가 이렇게 이 감각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파악한다는 거는 갑자기 놀라운 뭐 이렇게 이 정보나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 기대하지 않았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거가 이렇게 좀 심각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이 부부 관계에서 아내의 이게 표정이 조금 평소보다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게 막 너무나 이렇게 놀랍거나 화를 갖다가 낸다든지 하게 되지면은 이게 왜 그러지 하는 이런 탐색적인 이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저거 왜 그래?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죠.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거가 있으면은 우리가 탐색해보는 또 자녀의 이게 표정이 다르거나 눈의 어떤 빛이 다르다든가 이렇게 되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거를 경고 신호로 알고 상대방에게 접근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봤지만 내가 이렇게 혼동되고 이런 생각을 했더니 자꾸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들어.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잘 됐나 하면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반성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감정이 이렇게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오거나 무슨 소리를 듣고 나면은 이거 이상하게 감정이 좀 찜찜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뭘 보고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있어 찜찜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워. 왜 이렇게 불만스럽지? 이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이 아내와 이렇게 남편과 같이도 불만스럽다. 이거는 이게 충족되지 못하거나 이제 갈등이 되는 소망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바라는 이 소망이 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졌을까? 이제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방법으로 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까도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의 행동이 어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을 알아차리고 바꾸는. 그래서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고 신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자학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사용해서 문제나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직장을 둬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가 이 아내하고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될까? 차라리 끝내야 될까? 먼저 이런 이 고민을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해서 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은 밤새 그냥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이렇고 또 그래서 이런 생각, 이 사고와 생각을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라는 이런 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툴,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받으셨으니까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통해서 지금 아내와 나 사이에, 남편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남편이 늦게 온다든지, 아내가 또 나한테 원하는 행동을 않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이 팩트를 갖다 이렇게 파악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는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눈길과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소원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내 기분이 이렇게 좀 찜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이러다가 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귀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좀 불안하고 또 화도 이렇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원하는 게 그게 뭘까?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 원하지 않고 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안정되기를 갖다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남편이 하는 이런 행동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이런 그 생각이나 이 동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할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대화 기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여보 당신 거기 앉아봐. 당신 요즘 이게 행동이 이상한데 나 말고 다른 여자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그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또 상대방한테 기분을 상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혹시 잘못 짚었다고 한다면은 당신 나를 지금까지 의심하고 살았어 하면서 남편의 이러한 반격 때문에 또 관계가 더 이상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되게 한다면은 여보,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돼요? 그게 뭔데? 내가 이렇게 그 당신의 그 행동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평소에는 당신이 나갈 때 또 나를 좀 안아주기도 하고 잘 있어요 이렇게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갔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라도 내 생각에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가 약간 좀 염려되는데 실제로는 어때? 당신 생각은 어때? 만약 이렇게 질문을 했다 한다면은 뭐 남편의 이게 답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뭐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쁘다 보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했네.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그 좀 더 당신한테 신경을 써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황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같은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게 된다면은 더 상황이 이게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일이 났는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이 생각을 확장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자학의 수레바퀴도 이렇게 사용하고 이거는 그 어떤 순서대로 내가 이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순서로 가도 됩니다. 내가 요즘에 우울하고 이렇게 불안해. 야, 그럴 경우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뭘 보고 우울하고 불안하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울하고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잘못 생각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안한데.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이제 이렇게 가서 감각 정보를 이렇게 탐색하게 되주면은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 걸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했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인사했을 때 안 받고 지나가는 거가 정말로 나를 보고 무시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 상황에서는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 사람이 못 봐서 그렇지 뭐 나를 뭐 무시한 건 아닐 거야라고 하면은 이 불안한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순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활용하면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 효과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한 이 대안적인 행동을 모색하기. 사실 그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영업 비밀을 알려드린다면은 저는 이게 상담할 때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학부모, 그 어머님께서 또 여성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답답해요. 만약 이런 얘기를 갖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감각 정보를 이렇게 팩트를 이렇게 수집해야 되겠죠. 이제 물론 그럴 때 이렇게 많이 답답하시겠죠. 이 공감해주는 반응을 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실제로 이렇게 그 게임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죠. 이제 그래서 뭐 4시간 넘는다. 아, 이거는 좀 이게 심각한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게임 하다가는 이제 아이의 성적도 떨어지고, 대학도 못 갈까 하는 이런 생각하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죠? 불안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화도 이렇게 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거는 아이가 뭐 게임을 꼭 뭐 이렇게 그 하지 않는 것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숙제나 할 일을 해놓고 게임했으면 하는 거가 내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한테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뭐 아이를 뭐 이제 게임을 못 하도록 나무래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이제 이 게임기를 뺐거나 스마트폰을 뺐거나 이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죠?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이 게임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행동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이 내담자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이 탐색적인 게 질문을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뭐 이렇게 대답이 없는데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가진 이렇게 전문성이나 이제 이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이 게임을 않고 이렇게 숙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 보셨죠? 근데 이런 질문하면 그때는 제가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아무런 그 행동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적인 행동 변화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보기에 이게 상대방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은 칭찬도 하고 주의도 주고 이렇게 강화를 해줘야 원치 않는 행동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 행동을 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라고는 원칙을 해서 그러면은 그 이렇게 이 게임 할 때를 이렇게 지켜보고 그때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 행동을 볼 때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번에 한번 접근해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선생님 내가 그거는 지금까지 안 해봤네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하라고 하면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어떤 생각이 뭐고 이 감정이 뭐고 내가 이 경우에 남편에 이렇게 바라는 건 뭐고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했더니 그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뭘까? 이제 이렇게 이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는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그 해결책, 이 행동이 문제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면은 문제 결과도 바꿔진다. 이제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제 고심하거나 요즘에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이렇게 마음챙김이라는 이제 이런 그
또 기법도 있고 또 화두가 아주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할 때 내 이 생각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뭐 이것보다는 자기 수레바퀴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연상하면서 내 지금 기분이 어떤가? 저 지금 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까? 이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챙김하면서 이렇게 활용하신다든가, 또 이렇게 글로 써가면서 하신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각 이 대화를 위한 이 톱정과 이렇게 팀은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학의 수레바퀴를 사용하면은 문제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생각만 빠질 수가 있고 이 감정만 빠져서 감정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이제 여성 같으면은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드시거나 밥을 많이 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 대한 게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직면해야 돼. 어떻게 직면하냐? 자학의 수레바퀴를 활용해서 직면하시라. 자학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우울해. 왜 그러면은 나는 그 왜 우울하지? 이게 아니라 이 자아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들여보면 됩니다. 우울한 감정이 있는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럴까? 내가 뭘 보고 이런 생각하지? 그러면은 자기의 이 우울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내 생각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가 뭘 보고 뭘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들여다봐야 자기 이 감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을 변화시키라고 한다면은 많은 경우에 감정이라는 거를 감정은 이게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인위적으로 약을 먹거나 이렇게 술을 먹거나 화학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은 또 그 행동에서 중독 행동을 하거나 이거는 부작용이 있죠. 첫 번째는 감각 정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거가 사실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또 내의 이렇게 소망이 이렇게 그 원하는 거가 내가 이렇게 잘못된 비현실적인 기대나 소망을 하고 있는지 또 중요한 거를 내가 하지 않고 있는지 이제 그러면서 또 거기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어. 그렇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딴 것으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마는 술이나 아니면은 중독 행위로 이렇게 하거나 회피하시면은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직면해봐. 이게 직면하는 게 어떻게 하지? 뭐 직면하고 이렇게 막 문제를 보고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자기 이 수레바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뭘 보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보는 거가 선택적으로 봐서 내가 또 잘못 그 왜곡된 정보만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내 입장만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 생각이 이렇게 또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는가? 여기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가? 또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효과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게 문제 이렇게 직면이 되기 때문에 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의 핵심적인 문제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매직처럼 새롭게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 내부에서 이 자아의 수레바퀴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도식화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이제 나를 파악하는 거는 나에 대한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 정보를 채워나가는 거가 나를 파악하는 거다.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아내나 이렇게 남편을 파악하는 거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뭘 보고 어떤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고 남편이 바라는 건 뭐고 남편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게 남편에 대한 이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 행동만 보고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이상해.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자녀가 이루고 싶어 하는 소망이 뭘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파악하는 능력도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그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학의 이 수레바퀴,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의 기본 구조는 내가 뭘 보고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감정이고 뭘 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가 대화의 이제 문법이라면 이제 이런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나다. 나라는 거는 이렇게 그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소망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대화라는 거는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아는 거가 대화의 시작이고 핵심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대화 기법은 이거 아주 쉬워. 그냥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경청하고 뭐 그 감정 뭐 이렇게 공감해 주면 돼.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화라는 거는 무슨 자기 이 대화 이 자아의 수로바퀴를 통해서 나를 파악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을 또 이걸 통해서 이해해 주어야 서로 이 정보 교환이 되면서 이해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대화가 그래서 잘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떡하냐 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는데 이런 욕구가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이용을 해서 나를 표현해주는 여섯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